유럽으로의 이주,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아마 정치인들의 뜨거운 구호라던가 복잡한 경제 뉴스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런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수백만 명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일까요? 네,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살던 곳을 떠나 국경을 넘게 만드는 걸까요? 보통은 더 나은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KIP의 한 연구를 보면요, 유럽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 여행을 한번 해볼게요. 1995년에 북유럽 국가들이 가입했고요. 2004년에는 동유럽으로의 빅뱅 확장이 있었죠. 그리고 2016년 영국의 충격적인 탈퇴까지. 바로 이 거대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국경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동안 그 안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나라가 EU에 가입한다? 그럼 그 즉시 국경이 활짝 열리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데 말이죠. KIP의 연구는 바로 이 통념에 잠깐만요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EU 가입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딱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두 개의 열쇠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이번 분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 번째 열쇠. 이건 바로 EU 회원국 자격입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정치, 경제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같아요. 무역이라던가 규제, 정치적인 연대 같은 것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열쇠는 이동의 자유입니다. 이건 클럽 회원들한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이동 패스 같은 거예요. 이 권리가 있어야 다른 회원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고 또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클럽에 가입하는 것과 이 이동 패스를 받는 게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2004년에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가입했을 때인데요. 그때 영국 같은 기준 회원국들은 이 새로운 회원국 시민들한테 이동의 자유라는 패스를 바로 주지 않고 몇 년 동안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열쇠가 두 개였던 셈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회원국 자격이라는 열쇠와 이동의 자유라는 열쇠. 이 둘 중에 실제로 사람들의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숫자 정말 놀랍지 않나요? 4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동의 자유라는 열쇠를 아직 쓰기도 전에 그냥 EU라는 클럽의 회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주가 이만큼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안정감이라던가 사회적인 분위기,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걸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자, 이주가 늘어났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의 방향은 어땠을까요? 사방으로 똑같이 퍼져나갔을까요? 다음 데이터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이 그래프가 정말 많은 걸 말해주네요. 왼쪽 첫 번째 막대 좀 보세요. 신규 회원국에서 기존 회원국으로 가는 흐름, 그러니까 쉽게 말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이주가 무려 80%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막대,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흐름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치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신규 회원국끼리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뭐랄까 거의 일방통행에 가까운 아주 뚜렷한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가입하고 확대하는 효과들 봤으니까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 나라가 클럽을 떠나는 상황, 즉 브렉시트는 이 모든 정책을 뒤집어보는 궁극의 실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캠페인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구호가 있었죠. 국경 통제권을 되찾는다. 이 한마디가 이주 문제를 정책의 최전선으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영국에서 동유럽 국가들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이주가
무려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폭증한 겁니다. EU 가입이 만들어냈던 그 거대한 동서 흐름이 이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아주 거세게 역류하기 시작한 거죠. 이 연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제시합니다. 뭐냐면요, 문을 여는 정책,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보다 문을 닫는 정책, 즉 브렉시트가 사람들의 행동에 훨씬 더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물길을 새로 터주는 것보다 있던 물길에 거대한 댐을 쌓는 것의 효과가 훨씬 더 드라마틱했던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EU 가입과 이동의 자유는 서로 다른 열쇠다. 둘째, EU 확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비대칭적인 흐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셋째, 브렉시트는 이 흐름을 아주 극적으로 되돌려놨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의 이동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 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때로는 작은 규칙 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지렛대라면 앞으로 유럽은 이 지렛대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게 될까요? 이건 단지 유럽의 미래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주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